꽃다님들 잘 주무셨어요? 지금 7시를 향해 가고 있거든요. 오전이요. 제가 여기 도착한 시간이 6시 한 50분 정도에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대전은 오늘 영하 새벽에 그 아침까지의 기온이 영상 9도, 영하 9도를 예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일기예보를 보니까 오전 9시까지 그 영하 8도가 예고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매장은 좀 산 밑에 이렇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영하 9도라 해도 한 2도 정도 더 내려간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영하 9도면 밖에 그 기온이 영하 9도라 하면 영하 10도, 11도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원래 아침에 잘 못 일어나거든요. 못 일어나고 아침에 이렇게 제가 뭔가를 잘 못해요. 그런데 뻘떡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뻘떡 일어나갖고 지금 가게에 와서 온도를 측정해야 하니까 지금 매장에서 여기는 가장 따뜻한 곳이거든요. 따뜻한 곳인데 여기가 온도계가 지금 영상 4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그런데 그 지금 매장에서 가장 그 추운 곳 있죠? 추운 곳은 여러분 뭐 몇 도를 가리키고 있냐면 제가 왔을 때 영상 3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작년에도 제가 이렇게 여기에서 킵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온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연탄 난로 4대예요. 4대고 6개, 여기 12, 12개짜리가 3개가 난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9구짜리가 1대예요. 그것만으로도 영하 14도, 15도가 돼도 다육식물은 여러분 안 얼게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온풍기를 그 예전에 했었는데 저희는 그 인터넷이 들어올 수가 없어서 이거를 그 이렇게 제가 여기를 그러니까 인터넷을 이제 설치를 할 수 없는 곳이라 그 뭐냐면은 여기 상황을 볼 수가 없어요. 이제 그 경비 케이폴에서 경비를 해주시지만 실시간으로 그 이렇게 핸드폰으로 볼 수가 없어서 제가 그 이렇게 온풍기를 선호하지 않아요. 잘못하면 한번 온풍기를 믿고 온풍기 틀었으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제가 그 이제 연탄난로 4대를 피고 그때가 아마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온풍기를 믿고 연탄 4대를 하고 4대를 피우고 아유 막 집에서 안전하겠지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온풍기가 고장난 거야. 돌아가다 마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살 얼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힘들어도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여기에서 그래 날씨 니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이기냐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지켜 서 있는 거예요. 지켜 서 있으면서 연탄 난로를 무조건 꺼트리면 안 되고요. 제가 어저께 여기서 간 시간이 오후 10시 한 10시 20분 정도에 여기에 나갔거든요. 왜냐면 영하 9도를 예고를 했었고 제가 매장을 나설 때 영상 5도였어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는 그러면 연탄을 그 대신에 그 밑에까지 뭐냐면 그 아주 그 조금 있는 불을 있는 거는 다 태우고 밑에서부터 완전히 새벽에 뗄 수 있게끔 탈 수 있게끔 제가 아우 죄송합니다 기침이 자꾸 나오네요. 뗄 수 있게끔 제가 그 연탄을 다 차곡차곡 이렇게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새벽에 타오를 수 있게끔 제가 해놓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를 왔더니 지금 한 7시 기준으로 아침 7시 기준으로 해서 영상 3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거 그 뭐더라 불구멍을 지금 확 올려서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불구멍을 열어서 지금 온도를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영하 8도 정도면은 불구멍을 연탄 4대로 여러분 뭐냐면 최소 영상 5도에서 6도까지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탄난로 4대로도요. 영하 한 10, 여기가 14도. 14도에 영하 14도에서 15도 정도의 날씨. 최저 기온이 영하 14도에서 15도일 때 온풍기를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 온풍기를 사용하지 않고 이 다육이와 제라늄 같은 경우는 냉해 피해가 없이 여러분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유익한 정보겠죠. 그래도 연탄난로를 떼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죠. 또 난방을 저처럼 좀 아날로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영하 뭐냐면 영하 13도 뭐 14도가 예고가 돼 있다 하더라도 가장 추운 만약에 이런 거예요. 영하 12도, 14도라 예고가 만약에 돼 있다. 응? 온도가 그랬을 경우에는 여러분 분명한 거는 뭐냐면 그 전날에 한 7시 오후 7시부터 8시 그 사이부터 뭐냐면 영하 7도, 8도, 9도, 10도로 내려갈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낮의 기온도 보통 5도, 6도 이렇게 영하 5도, 6도로 내려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낮에도 난방을 저희 같은 경우는 연탄 4대를 다 떼야 되는 거고 낮에도. 그런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는 저녁 7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여러분 뭐냐면 어떤 난방을 사용하든 간에 연탄 를 사용하든 어떤 난방 기구를 사용하든 간에 이 안에를 뭐냐면 하우스 안에를 뭐냐면 최대로는 이게 좋은 거죠. 영상 5도에서 6도를 맞춰야 되고 그거를 못 맞춘다 하면은 제가 보니까 영하로 잠시 내려가는 거는 한두 시간 정도는 괜찮아요. 그거는 다육이와 그다음에 야생화도 괜찮아요, 여러분. 야생화도 좀 추위에 강한 거 있죠. 그런 거 괜찮고 제라늄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영하 3도까지 내려갔을 때는 한 2시간 정도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 정도로 여러분 만약에 영하 12도, 14도가 된다. 그러면 엄청 추워요. 이 안에도 온도가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연탄을 가를 때에는 뭐냐면은 영하 3도까지도 잠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잘못하면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좀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밤의 기온이 영상 3도다, 영상 뭐 0도다 그랬을 때는 거의 냉해 피해는 없어요. 근데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영상 5도에서 6도는 여러분들이 아침 그러니까 12도 영하 11도 뭐 12도 14도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럴 때는 뭐냐면 아침 그 전날에 한 7시 오후 7시부터 그 다음날 10시까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그때 무조건 영하로 내려가지 않게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다육이들이 냉해 피해 없이 아주 여러분 뭐냐면 이 추위를 견딜 수가 있어요. 그리고 냉해 피해가 없다는 이거를 얘기를 해드리고요. 지금 이쪽도 가장 추운 곳인데
뭐 영하 9도면은 이렇게 안 해놓고 가도 되는데 그래도 위험하니까 제가 이렇게 해놓고 간 거예요. 아이고 그냥 여러분 전쟁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오늘 9시 10시를 기준으로 해서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조금 안심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따가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그냥 얘기를 해드릴까요? 날이 지금 7시가 조금 넘었는데 7시 좀 넘어야 날이 밝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제라늄 많이 좋아하시죠? 자, 제라늄이요. 어제 아침에 분명한 거는 이 아이들이 여기 지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들이 여러분 뭐냐면 냉해가 뭐냐면 그 이파리가 살 얼었었어요. 이파리가 진짜 살 얼었었어요. 왜냐면 여기가 잠시 제가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새벽에 그 영하 3도로 잠시 불을 갈 동안에 뭐냐면은 제가 그러니까 깜빡 졸은 거죠. 1시간이나 2시간 전에 갈았으면은 영하 3도로 안 내려갔는데 잠시 시간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1~2시간 정도 늦게 이렇게 제가 했더니 여기가 영하 3도까지 떨어졌어요. 그거는 그 시간은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제라늄은요.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그 네이버에서는 0도가 그 월동 온도라고 돼 있고요. 겨울을 견딜 수 있는 온도고. 근데 저희가 실전에서 해보면 영하 3도까지는 견뎌요. 그런데 자 목대는 영하 3도까지는 2시간까지는 괜찮아요. 그 대신에 0도까지 맞아요. 0도 영상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파리가 얄포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제 얘기했듯이 얘네들은 월동 온도를 0도로 잡으시면 돼요. 하지만 영하 3도가 내려간다고 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만약에 물을 많이 있었더라면 영하 3도도 어떻게 보면 얼 수도 있겠죠. 장기간 노출이 되면. 하지만 얘네들이 물기가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 영하 3도가 내려간다 그랬을 때는 영하 3도에도 얘네들이 버틸 수는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입은 냉해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이거는 병이 아니고 여러분 어제 영하로 내려갔죠. 그래서 입이 지금 이게 냉해 피해를 입은 거예요. 입이. 하지만 이 속에서 나오는 입장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제라늄을 안전하게 그 키우시려면 겨울에는 적어도 영하로 내려가지 않게 키우시는 게 좋다. 우리는 이렇게 실전에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덜 춥고 그래서 여기로 옮겼는데 오히려 예전에 있었던 자리가 오히려 더 나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는 이파리도 얼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아파트에서도 가장 추운 곳이 있고 안 추운 곳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추운 곳에다 놓으시면 여러분 제라늄은 0도까지 0도까지는 그냥 뭐 상관이 없어요. 영하 3도는 잘못하면은 뭐냐면 이파리에 냉해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근데 다 이파리에 냉해 피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얘만 그래요. 얘만. 다른 아이들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거 보세요. 다 괜찮죠. 잎도 이렇게 한번 만져드려 볼까요? 얘도 얼었었는데 괜찮아요. 얼었었는데 얘도 괜찮고 얘가 호닝벨인가 뭐 그건 아닌데 얘는 좀 이파리가 좀 약하네요. 야 여러분 이제 제라늄 그리고 겨울에 물 주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분명한 거는 제라늄은 잿빛 곰팡이에 약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겨울은 잿빛 곰팡이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잿빛 곰팡이에 대해서 분명히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이 이파리에다 주지 마시고요. 이 밑에다가 물을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0도가 내려가지 않는다면 겨울에도 물을 아주 약간은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원래 다육이하고 거의 비슷해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그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그 꽃을 더 잘 피워주고 이런 시기가 영상 그 25도에서 최고 기온 25도, 최저 기온 15도 사이예요. 그런데 그거에 부합되지 않는 날씨이기 때문에 물을 많이 준다고 해서 얘네들이 그렇게 크진 않는다는 거예요. 농장은 그 온도를 맞출 수가 있지만 가정은 좀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거실로 들어오면 어때요? 하지만 거실은 습도가 안 맞잖아요. 그죠?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 이렇게 맞아야 돼요. 그리고 환기도 좀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 집에다가 그 저기를 갖다 놨어요. 이거 제라늄을 하나 갖다 놨는데 꽃이 안 펴요. 그게 뭐냐면 습도 자체가 안 맞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그 여러분들이 잿빛 곰팡이를 잘 관리를 하시면 얘네들은 여러분 뭐냐면 잘 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대품들도 아직 꽃은 안 내밀고 있지만 제가 꽃을 하도 떼줘서 그래. 잎이 크라고 그건 맞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꽃을 떼니까 계속 이파리 이 줄기가 튼튼해지더라고요. 제가 그 여름에 계속 그렇게 해줬더니 얘네들이 지금 입장이 상당히 좋아요. 이제부터는 이제 꽃을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할 예정이고, 자, 겨울에는, 이 제라늄 같은 경우도 잿빛 곰팡이에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래서 잎에 물이 안 닿게 하시고, 물을 여러분, 이렇게 그 화분에다가 주세요. 그 대신에 겨울에는 종이컵 반컵에서 3분의 1컵만 주셔도 됩니다. 그거는 최고 기온 25도, 최저 기온 15도에 부합될 때 얘네들이 성장을 하고 얘네들이 꽃도 더 잘 피고 여름에 꽃 안 피는 거 아니에요. 여름에 꽃은 피지만 이렇게 크게는 안 펴요, 여러분. 작게 피더라고. 지금은 이렇게 크게 피잖아. 그러니까 그 잿빛 곰팡이가 올 수 있으니 입에다는 물을 주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화분에다 종이컵 반컵이나 아니면은 종이컵 그 3분의 1만큼을 물을 주시라. 그렇게 하시면 되게 그 좋다는 얘기예요. 물 주기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제라늄도 다육이도 여러분 뭐냐면 겨울에 물을 안 준다 그거는 아닌데 왜 물을 안 주는 이유는 뭐냐면 냉해 피해 하우스는 그렇잖아요. 영하 3도까지 보세요. 잘못하면 영하 3도까지 내려가 3도 이하로 내려가. 그러면 물이 있는 곳은 잘못하면 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이들이 물기가 있었는데요. 잠시 뭐 영하 3도가 내려간다고 한들 물기가 있는 아이들도 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영하 3도 이하로 내려간다는 그런 날씨일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냉해 피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라늄 여러분 왜 이렇게 이쁘지?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할 만합니다. 그래서 그 겨울에는 물을 단수를 하십시오. 물을 조금만 주십시오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제라늄도 마찬가지, 다육이도 마찬가지 뭐냐면 냉해 피해. 그 다음에 그리고 제라늄 같은 경우도 잿빛 곰팡이가 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참고가 되셨을까요? 제라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육이들을 이렇게 제가 지켜냈는데요. 일단 지금 뭐 영상 3도니까 연탄불을 다 열었으니까 5도 6도까지 아침 10시까지 이제 이게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야, 진짜 여러분 다육이는 뭐요? 사랑이요. 사랑과 정성으로 키우면 복도 주고 돈도 주고 정신적 건강도 주고 그래요. 어떤 식물이든 그런 것 같습니다. 독초도 어떻게 보면 잘 활용을 하면 그거를 약으로도 만드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게 그 자연이 참 우리에게 선물을 많이 주는데, 그죠, 여러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그 지금 봐서는 냉해 피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 그 왜냐면은 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프릴류라든지 이렇게 에오니움 속 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당인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여러분 뭐냐면 냉해 피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뭐냐면은 영하 3도로 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내려갔다 해서 여러분 이 아이들이 지금 냉해 피해가 없죠. 그 대신에 제가 또 온도를 확 올려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친한 언니가 얘기를 해주신 건데 연탄 떼시는 분들 그거를 한번 참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얘기도 맞아요. 뭐냐면은 어떤 경우에서든 연탄을 필 때 똑같은 시간대에 피지 마라라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고 맞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키핑 손님 거거든요. 아주 상태가 좋네요. 지금 이렇게 지금 보니까 그것도 여러분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 연탄을 그 영하 그 적어도 영하 6도나 5도까지는 괜찮아요. 영하 3도도 괜찮고. 근데 이게 뭐냐면 영하 8도 이하로 내려간다 했을 때는 여러분 뭐냐면 지금 제가 6시 정도에 6시 좀 넘어서 이 매장에 왔잖아요. 이 매장에 왔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때쯤에서 내가 그냥 연탄불을 안 갈았어. 아침 6시나 7시에. 그런데 연탄불이 똑같이 꺼졌어. 응? 그랬을 경우에는 여러분 여기가 뭐냐면 내가 방심을 했을 때는 영하 3도 이하로 계속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는 언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연탄 4대로 했을 때 뭐냐면 불 가는 시기를 다 다르게 하라. 그래서 어느 곳에든지 불이 하나라도 이렇게 활활 타고 있을 정도로 이 연탄불을 가동을 해놔야 한다. 그리고서 연탄불을 붙여야 한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 다 꺼졌을 경우에는 여러분 뭐냐면 영하 3도 이하로 분명히 내려가요. 영하 8도 9도 이하로 내려갔을 경우에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그 여기 지금 다육이들 보여드리지만 냉해 피해가 없죠, 여러분. 이렇게 관리를 해야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다육이 매장을 할 때 식물로 인해서 우리가 망하지 않아요. 분명한 거는 앞으로 더 어려운 시기가 될 건데 어떤 방법으로든 이렇게 겨울이든 아주 혹한의 겨울이든 아주 그 날씨가 추운 그 더운 여름이든 이 다육이를 이렇게 물건을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내지 않으면 놓지 않으면 이 물건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다육이가 왜냐면은 다육이 100평을 여러분 이거를 채운다 해도 뭐 아주 가격이 싼 가격으로 채운다 해도 지금은 여러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무조건 여러분 다육이를 살려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저처럼 이렇게 입고지 하세요. 입고지 하고 적심을 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 자가 생산이 돼야 돼요. 제가 그 2016년부터 시작해서 조금 어려웠던 거는 이렇게 창들이 유행했을 때는 유지비가 나왔어요. 단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다육을 우리 사랑스러운 국민다육을 하더라도 여러분 뭐냐면 단가가 우리가 이 창들이 그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유지비가 나왔어요. 그런데 다육이 세계는 이렇습니다. 한 가지 분야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랑스러운 국민 다육도 있고 그리고 창과 창철화도 있고 또 이렇게 에오니움 속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리톱스도 있고
그다음에 선인장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다육이 금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맞물려서 다 구비를 하고 있어야 뭐냐면 그 뭐냐면은 이 매장을 유지할 수 있는 그게 돼요. 제가 창과 창철화만 했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적자를 못 면했던 거예요. 근데 왜냐면 혼자 하기가 너무 버거워서 이 종자를 사는 돈 자체도 되게 버겁고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 국민다육만 또 갖고 하기에는 또 이게 시대의 흐름이 너무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또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종자를 갖고 있어야 됐었는데 제가 조금 그 미스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몇 년 동안 되게 힘들었던 그 과정을 겪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다육이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예전에 제가 초창기부터 제가 한 3년, 지금 이제 3년째죠. 유튜브를. 다육이 이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뭐냐면 종자예요. 종자. 다육이는요, 종자 싸움이라는 얘기를 저는 항상 그 예전부터 생각을 했었고, 그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육이는요, 여러분, 돈이 된다. 그 말을 뭐냐면, 제가 아는 언니인데, 아는 언니인데 꽃집을 하세요. 근데 언니가 그런 말을 하셨어요. 내가 가끔 이런 말을, 망하지 않을까요, 언니? 내가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은 언니가 이래. 다육이는 돈인데 돈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아.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육이를 사랑하고 이 다육이를 지키고 이 아이들이 상품성 있게 키워놓으면 어디서든지 간에 도움의 손길이 와요. 그런데 이 다육이를 뭐 이거는 돈이 안 돼. 뭐 이거는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이 다육이들을 저버리면 분명한 거는 망해요. 정말 망해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렇게 지금 다육이들을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이런 저가 아이들조차도 진짜 1,000원, 3,000원짜리도 그리고 잎 하나라도 여러분 뭐냐면 다 돈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가인 아이들은 매장에서만 구비를 할 수 없는 게 이 저가만 해서는 유지비를 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면 여러분 단가가 낮잖아요. 단가가 낮기 때문에 여러분 유지비를 그렇게 벌 수가 없는 거예요. 전체적인 유지비를. 그래서 고가와 저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생각한 게 그렇습니다. 다육이를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친절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라도 더 알려드려야 된다는 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입고지 않아도 버리지 않고 이렇게 생산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판매를 하는 거예요. 저는 고가 손님이나 아니면 이렇게 사랑스러운 이렇게 그 아름다운 이렇게 가격이 싼 아이들을 구매하는 손님들이나 대하는 게 똑같습니다. 저는 그게 처음부터 매장을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고객은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모티브로 저는 매장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제가 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여러분 너무 힘드시지요. 하지만 제가 얘기를 하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왜냐? 우리나라는 그만한 저력이 있습니다. 힘들 때, 그리고 고난이 당할 때,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어떤 에너지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요, 여러분? 남편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 여기 망해요. 지금 남편이 조금씩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열심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저요, 여러분? 어제 밥을 못 한 거야. 그래서 어제 이것 때문에 너무 못하자. 근데 남편이 이제 집에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남편이 미울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래요. 그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랬고, 지금은 아이들이 이제 컸지만, 그 이제 남편도 마찬가지고, 사실 우리가 뭐 쓰는 게 뭐가 있겠습니다. 뭐가 많겠습니까? 음식값이 제일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최소화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여기에서 10시 반에 들어가서 제가 아마 12시 넘어서까지 음식을 했어요. 음, 음식을 음식을 한 4-5가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식구들이 먹을 수 있게끔 아주 그냥 녹초가 되지 않는 한 그렇게 음식을 해놔요. 저희 엄마도 음식으로 참 공을 많이 들으셨고 참 베푸르셨는데 저는 뭐 그만큼은 못하겠고. 음, 근데 이제 뭐냐면은, 분명한 거는 뭐냐면, 내가 이 다육이 매장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돈이라는 거는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 다육이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키워 놓으면, 여러분 뭐예요? 이 아이들은 우리한테 여러분, 어, 기쁨을 주고, 어떤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움을 주는데, 우리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거를. 어, 분명한 건 뭐냐면은 이 아이들을 이렇게 잘 키워놓고 이 아이들한테 사랑과 정성을 해서 잘 키워놓으면 여러분 분명히 얘네들은 우리한테 큰 돈과 큰 기쁨과 그 다음에 정신적인 치유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진짜 얘네들 너무 기특한데요, 여러분. 그 추운데 얘네들이 다 버텨냈어요. 너무 감사하고,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재작년에는 뭐 일주일 뭐 여기서 날 샜어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자, 여러분 분명 지금 이 시점에서 기온 차이가 이렇게 나다 보니까 뭐 설명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봅시다. 괜찮아요, 여러분. 안 얼었어요. 예, 어제 얼었었는데 괜찮아요. 그 다음에 목마가래도 어제 여기에 살짝 얼었었는데 괜찮고요. 이쪽에 뭐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뭐냐면 이 시점에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뭔 얘기냐면 우리는 이렇게 실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좀 정확할 수가 있어요. 왜 정확하냐면 오랜 세월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정확한 얘긴데요. 자, 여러분 겨울에 제가 지금 잿빛 곰팡이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매장이 100평입니다. 자, 100평인데 지금 보시면 이쪽에 이쪽의 아이들은 잿빛 곰팡이가 안 와요. 그런데 자, 이쪽에 지금 농사 진 아이들 중에서 멀로 이렇게 분나는 아이들이 뭐냐면은 잿빛 곰팡이가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없더라고요. 없는데 지금 이쪽에도 지금 보시면 우리 사랑스러운 이쪽에 국민다육 아이들도 잿빛 곰팡이 없어요. 제가 이거 하나하나 다 봤거든요. 없습니다. 없는데 뭐가 잿빛 곰팡이가 많이 오냐면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 잿빛 곰팡이 뭘로 많이 와요? 참 해줄 얘기가 너무 많다. 그죠? 여러분 봐봐. 자, 잿빛 곰팡이 얘기해 줄게요. 자, 여러분 뭘로 철하는 분명한 거는 돈으로 얘기하면 돈이 돼요. 제가 감사하게도 아는 언니가 중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언니가 있어요. 그래서 언니가 이제 물어보면 많이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데 지금 중국도 어려운 그런 상황을 겪고 있고 중국도 지금 경기가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는 중국 쪽으로 수출이 되는 게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도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뭘로 쳐라 가져가요. 뭘로 쳐라 가져간다고. 그리고
멀로철화가 여러분 뭐냐면 요렇게 요렇게 뭐냐면 쌩얼과 철화가 있는 아이들을 선호한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작은 것도 가져가고 큰 것도 가져간다는 거야. 그죠? 아주 큰 거는 여러분 지금 중국도 어렵기 때문에 큰 거는 안 가져가요. 한 중간 사이즈 아마 가져갈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멀로철화를 여러분 화분을 너무 큰 걸로 하지 마세요. 자, 그거는 왜 그러냐면 멀로철화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용트림을 하고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막 저기가 되잖아. 크잖아. 크게 되면 이게 뭐냐면은 이 중간에 뭐냐면 제피곰팡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분을 크게 안 하고 여러분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으로 안 쳐. 요렇게 이걸 봐봐. 이 화분에서 나가게끔 하라고요. 그래서 호리병처럼 생겨갖고 여러분 얘네가 지면하고 이 다육이가 닿지 않게끔 하는 게 가장 여러분 뭐냐면은 이 제피곰팡이가 안 오는 건데, 자 여러분 제피곰팡이 안 올 것 같죠? 지금 여기 지금 제가 다 살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만 살펴보면 안 돼. 이 밑에를 다 봐야 돼. 제가 다 확인을 한 거예요. 자, 요 밑에 있죠. 자, 여기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여기 바닥이라고 해. 그럼 바닥에 여기 있잖아. 여기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밑에를 다 훑어봐야 돼. 지금 여기 밑에도 훑어보고 이 밑에도 여러분 다 봐야 돼. 이 밑에를 다 봐야 돼. 그게 왜 그러냐면 얘가 제피곰팡이가 없었어. 제피곰팡이든 어떤 거든 뭐 얘가 있잖아. 뭐가 있었어. 그래서 내가 여기는 멀쩡하네. 그래서 아니야. 한번 여기를 훑어봐야지. 그래서 여기 훑어봤다. 그랬더니 여기가 여러분 뭐냐면 먹어가고 있었어요. 먹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를 빨리 제거를 한 거지. 그래서 얘는 살았어요. 살았는데 제피곰팡이가 여러분 다 오는 건 아니야. 이렇게 튼튼하잖아? 별로 안 와. 정말로 안 와. 이렇게 지금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지만 여기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제피곰팡이가 온 거는 한 두세 개뿐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전체적으로 약을 칠 양이 아니야. 왜냐하면 제피곰팡이가 확 퍼졌더라면 여러분 이거 다 제피곰팡이 생겨. 그런데 이 멀로도 제가 이게 제피곰팡이인가 그랬더니 달팽이가 먹었더라고. 달팽이가. 그리고 달팽이 조심해야 되는 거 또 얘기해 드릴게요. 내가 이거를 판매를 못 하는데 이게 호박철화에서 호박. 응? 이게 호박철화에서 이거였는데 여기가 먹어 들어간 거야. 이게 왜 그러지 그랬더니 여러분 있잖아. 달팽이가 있잖아. 이거를 먹은겨 여기를. 그래서 아이고 이게 제피곰팡이인가? 그러고서 여기를 떼놨네. 아유 노 제피곰팡이가 아니야. 여기 잎도 뗐는데 멀쩡하더라고. 제피곰팡이는 여러분 잘못하면 이게 다 먹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 달팽이 짓이었어.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 달팽이로 인해서 하우스 같은 경우는 피해가 있어요. 다육이 피해가 있어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이놈의 달팽이가 이것도 긁어먹었어. 여기도 지금 보면은 여기 이거 봐봐. 아주 그냥 병인가 봤더니 여기 너무 깨끗해. 병도 없고. 그런데 여기 봐봐. 응? 이게 달팽이가 다 긁어먹었더라니까 이렇게. 아이고 환장하겠어. 자, 그래서 달팽이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달팽이 아주 춥지 않으면 안 죽어. 그래서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멀로 이렇게 철화가 있지만 여러분 다 괜찮아. 그리고 자 이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그러니까 다 온다는 얘기는 아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피곰팡이가 올 수는 있는데 이거 봐봐. 다 멀쩡이야. 이쪽도 멀쩡이야. 저쪽도 멀쩡이야. 다 멀쩡한데 자 부분적으로 몇 개씩 보여. 자 그거는 보인다. 그거는 걔가 하나는 약하다. 그 다육이 자체가 약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봐봐. 똑같이 해줬잖아. 자 살균 살충제. 그 다음에 살충제에 관한 거는 여러분 뭐를 해줬어? 저거 제가 여러 가지를 하면서도 거기에 뭐를 해줬었냐면 제피곰팡이에 대한 거를 해줬어요. 그죠?
제피곰팡이에 대한 거를 해줬었는데, 여러분, 뭐냐면은 우리 여기 고양이들 때문에 지금 내가 한 번을 더 약을 하고 싶은데, 우리 애기들 때문에 제가 사실은 약을 한 번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한번 견뎌보자. 견뎌보자고 했는데 뭐냐면 제가 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가을이 오기 전까지 그 살균제와 살충제를 써서 얘네들을 뭐냐면 건강하게 키웠잖아요. 건강하게 키우고 거기에 뭐냐면 칼슘제도 한 번 주고, 저는 근데 칼슘제 많이는 안 줘요, 여러분. 한 번이나 줬을까 두 번이나 줬을까 모르겠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밝은 역, 여러분 밝은 역 뿌려봐. 아주 애들이 튼튼한 것 같아. 그리고 수제 액기스를 줬단 말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있잖아, 병이 안 와. 뭐 얘네들도 봐봐, 뭐 제피곰팡이도 없고,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제피곰팡이가 발견되는 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여기도 지금 보여드리지만 이 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없어요. 물이 있는 곳도 마찬가지예요. 이쪽 밭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들어오죠, 이쪽으로. 왜냐면 빗물도 떨어지고 막 이렇게 해요. 우리가 하우스가 별로 안 좋아서 제피곰팡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 제피곰팡이가 여러분 있잖아. 그게 있잖아. 튼튼하게 키우면 없어. 내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튼튼하게 키운다는 게 뭐냐면 봄부터 가을까지 튼튼하게 키워야 돼요. 제피곰팡이가 옛날에는 겨울에만 집중적으로 있다 했는데 농약사에 가보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계절이 없디야. 기후가 바뀌었잖아. 지 맘대로요. 지 맘대로요. 이게 날씨가 이렇기 때문에 병도 있잖아. 왔다가 안 왔다가 왔다 갔다 지 맘대로요. 그러기 때문에 그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겨울에 많이 오는데 여러분 그게 있잖아. 이제 괜찮다는 겨. 이렇게 봄부터 가을까지 그 약을 써서 관리를 하고, 약을 써서 관리를 해요. 살균 살충제 이제 그걸 주고, 그 키포인트는 밝은 역, 그 다음에 칼슘제, 그 다음에 수제 액기스도 뭐 몇 번을 줬어. 몇 번을 주지도 않았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시면은 여러분 뭐냐면 이렇게 제피곰팡이에 자유로울 수가 없다. 있다. 제피곰팡이에 자유로울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는 별로 상태가 안 좋아요. 얘가 원래 제피곰팡이가 왔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살려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살려나. 그래서 제피곰팡이가 안 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잘 봐야 된다는 거. 그런데 워낙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는 그 엄청 튼튼한 것 같아요. 잘 안 와요. 근데 제피곰팡이가 거의 멀로철화가 좀 많이 오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 멀로철화를 키울 때 제피곰팡이를 그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화분을 너무 큰 거 쓰지 말라고. 그냥 얘가 이 화분을 넘게끔 만들어. 그러면 이 여기하고 여기가 화분하고 여기가 공간이 생기잖아. 응? 그러면은 뭐냐면 얘가 이렇게 제피곰팡이에 조금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돌을 사용해서 이게 환기가 되게끔 해주고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제피곰팡이가 많이 오는 게 뭐가 있냐면 아리엘 철화가 많이 와. 이 아리엘 철화. 아리엘 철화가 생각보다 이게 그 제피곰팡이가 와서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아리엘 철화, 그 다음에 멀로 철화, 이런 멀로들이 와요. 그 다음에 이런 그 뭐냐면은 그런 아이들이 많이 오고,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철화에서 풀린 자연군생이에요. 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야, 엄청 이쁠 것 같죠? 이거 좀 크게 키워서 좀 가격을 좀 받으려고. 그래서 일단은 제피곰팡이는 여러분 그 조금 봄부터 가을까지 튼튼하게 키우면, 이렇게 지금 제가 멀로철화하고 이 아이들이 조금 제법 여기 있잖아요. 지금 멀로철화에서 이 대품에서 온 거는 한 2개 정도 온 것 같아요. 제피곰팡이가 온 거는 2개 정도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밑에를 다 만져봤는데 다 괜찮아요. 아리엘철화도 하나 왔었네요. 아리엘철화도 하나 왔었고. 그래서 이게 왜냐면은 제가 그 계속 키운 게 아니라 이제 물건을 갖고 와서
뭐 적심을 해서 이렇게 키우는 건데 또 이게 뭐냐면 그 외부에서 물건을 갖고다 보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건강하게 이제 키워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보니까 여러분 뭐냐면 이렇게 제피곰팡이에 자유로울 수가 있다. 자, 응애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응애가 원래 그 보니까 제가 그냥 경험한 거로 이해하면 그 아주 최고치로 되는 게 제가 그 레몬을 밖에다 내놨었거든요. 레몬, 천리향 뭐 이런 거 거기에 원래 응애가 많이 끼잖아요. 야채들도 보니까 야, 여러분 있잖아. 그 여름쯤에서 있잖아. 응애가 아주 창궐해요, 창궐. 그래서 매장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가 나중에 40도, 38도 막 이렇게 올라가면 그 물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름이 오기 전에 응애약을 하는 게 맞아요. 응애 전문약을 하세요. 응애 없어요.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는 그 여름에 그 응애약을 했고 겨울이 오기 시점에도 이렇게 응애약을 했었기 때문에 야, 여러분 있잖아. 아이들이 물건이 너무 깨끗해요. 이렇게. 이 응애약을 여러분 이제 지금은 이제 안 해도 되는데 봄이 오는 시점에서는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다육이들이 이렇게 상품성이 있어. 그렇지 않으면 있잖아. 응애가 침범을 해서 아주 그냥 다육이들도 그렇고 모든 식물들을 아주 전멸을 시켜요. 지금 보시면은요 이렇게 에오니움 속 아이들도 영하 3도로 내려가서 2시간 정도 노출이 됐을 때 이렇게 여러분 죽지 않았다라는 거 그거 알려드리고요. 에오니움 속은요 여러분 최소 그냥 영하 3도까지 물이 없을 때 영하 3도까지 견딜 수가 있는데 그래도 한 0도까지는 월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는 시기에 하는데 날이 밝았어요. 정말 이렇게 다육이들이 선물 같은 저한테는 선물 같은 친구들입니다. 진짜 오랜 세월 이 아이들과 함께 했는데요. 이 아이들이 저한테 건강도 주었고요. 또 매장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게끔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것도 테크노 다육식물원 실생인데 요런 아이들이 좀 커보면 아주 폼이 예쁠 것 같습니다. 아유 진짜 막 다육이들이요 이제 활기를 치려고 해요. 이거 보세요. 색깔이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홍채아입니다. 홍채아가 물들면 이렇게 예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너무 예쁘죠? 이야 진짜 예쁩니다. 야 다육이들이 기온 차이가 있으니까 조금 물이 들었네요. 아유 페리도트는 물이 참 안 들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거 여기가 그래도 추운 곳인데 핑크마녀 에오니움 속 아이들 최소 0도까지 관리를 하시고요. 그래도 영하 3도까지 내려간다고 해도 한 몇 시간은 버틴다는 거, 한 2시간은 버텨요. 이렇게 냉해 피해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이들 너무너무 기특합니다. 이렇게 애들 이게 지금 국민다육 아이들이 들어와 갖고 지금 냉해 피해가 없이 키우려니까 힘든 것 같습니다. 없이 키워야죠. 어떻게 해요. 사랑스러운 이 아이들을 지켜야 합니다. 아침에 온 보람이 있군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연탄을 떼면 가스 냄새가 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아이들이 그런 거를 다 먹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좋은 산소를 품어내서 지금 머리가 밝아요. 제가 머리가 밝습니다. 아주 예뻐요. 이게 서양 서양 여러분 그거 저기 그 서양 봉숭아인데 추위에 약하네요. 영하 3도 2시간 못 버텼어요. 그 대신에 줄기는 살아있는 것 같아서 이 위에를 절단하고 한번 키워보려고요. 다음에는 실수 없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하나는 살았네.
뭐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괜찮은 거는 이런 과실수도 괜찮아요. 제가 응애 때문에 어떡할까 생각했는데 뭐 겨울에는 응애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응애 전문약만 치신다면 분명한 거는 이렇게 열매가 달리는 아이들도 집에서 저기 키우는 게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야, 아이들 이쁘네요, 여러분. 그죠? 아유, 지금 할 일도 너무 많은데, 할 일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연탄난로로 해서 아이들을 살려야 되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냥 예뻐서 날이 새길래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여드려요. 이렇게. 우리 지금 다순이, 육순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리 다순이 육순이가 밤에 추웠나 봐요. 밤에 추웠나 봐. 그랬더니 내가 오니까 아침에 6시 넘어서 오니까 얘네들이 저를 보고 이리 와, 다순아, 엄마 일로 와. 아유, 박스 진짜 갈아줘야 하는데, 아이고 이뻐, 아이고 엄마 손 인사해 주는 거예요. 아이고 이뻐라. 추웠나 봐. 그러더니 얘네가 이렇게 히터를 틀어주니까 저한테 와갖고 좋다고 인사를 하더라고. 아이, 그랬어요. 엄마 좋아요. 아이고 좋아. 야. 아이고야. 여기 실생들도 다 심어야 돼요. 제가 이거 다 심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날이 밝았어요, 여러분. 또 연탄난로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고, 지금까지 이제 설명한 대로 여러분 다육이를 관리를 하시면 냉해 피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겨울을 잘라고 여름을 잘라야 다육이 매장은 망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힘들어요. 다육이 매장 하기가. 얘는 뭐지? 뭐가 묻은 건가? 뭐 묻었나 보다. 다육이 밭도 아이들 아주 싱싱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한번 보여드리고요. 아이들 너무 예쁘네요, 여러분. 이제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야, 애들 예쁘다. 이렇게. 예뻐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 아이들 보시고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여러분. 저는 나중에 찾아뵙겠습니다. 아우 예쁘다.